성매매가 성인 대상으로 하는 것과 미성년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을 사는 행위가 완전히 다르다. 다르고 특히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는 처벌 수위도 세고 미수에 해당하는 권유나 유인, 그러니까 할래?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만으로 아무것도 안 했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미 성을 매수할 의사를 가지고 있던 아동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그 제의에 이끌려서 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된다. 그래서 웬만하면 어린애들이랑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성인하고 하시는 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요즘 그 연예인 중에 최민환이라는 분, FT 아일랜드라고 하나요? 거기 이제 그분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 뭐 성매매에 관련된 것 같아요. 성매매라고 하면 돈을 주고 뭐 돈이 됐든 뭐 금품이 됐든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주고 그거와 매개해서 그 대가조로 성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걸 말하죠. 근데 이제 이런 성매매의 경우는 성인 대상 성매매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로 달라지고 그 구성 요건이나 처벌 수위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그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성인 대상 성매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 규율하고 있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거나 그것을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직접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를 말하고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에요. 상대적으로 수위가 약하죠. 대체로 성매매, 특히 성인 대상 성매매 남성들 초범이면 거의 대부분 또 기소유예로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로 실제로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성을 사는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성인 대상 성매매는 성매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법에서는 성을 사는 행위라고 해서 성매매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약간 다르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청법상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는 거는 아동 청소년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에 직무나 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대가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노출시킴으로써 일반인에게 성적 혐오감을 주는 행위, 자의행위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 아청법상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성인 대상 성매매보다 법정형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아동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실제로 하지 않고 뭐 SNS나 이런 걸로 아저씨랑 오늘 한번 만나서 성관계 할래? 라고만 해도 처벌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인 대상 성매매는 실제로 해서 성적 만족을 얻어야 돼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거. 이제 성인 대상 성매매에 관련해서 몇 가지 특이사항을 보면 첫 번째로는 유사성교행위도 포함되잖아요. 성매매는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인데 이제 이 유사성교행위의 개념을 어디까지 볼 건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매매 단속을 할 때는 경찰들이 함정수사로 많이 하기도 하고 갑자기 이제 들이닥치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딱 가서 문을 딱 열었는데 남자가 속옷을 입고 있었어요. 상의는 벗었어도 바지 팬티는 입고 있었고 침대에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상태로 적발됐다면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성인 대상 성매매는 미수범이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를 했어야 된다고. 성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했다는 거에 대한 증빙이 없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여기서 말하는 유사성교행위는 성적 만족을 얻는 걸 뜻한다고 해서 실제로는 이제 사정하는 것까지 해야지만 된다. 그래서 보통 우리 뭐 대딸방, 키스방 이런 데서 손을 잡고 이제 뭐 성기를 만졌다. 이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되고 사정을 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입증이 안 되면은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서 성인 대상 성매매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인 대상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성관계를 하는, 성매매를 하는 남자가 돈만 주면은 나는 아무라도 상관없다. 그 누구와도 나는 돈만 주면 하겠다라는 마음을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이 스폰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고 어떤 접촉을 하면서 돈도 받고 차도 받고 집도 받고 명품 가방도 받았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 한 명하고만 하는 거야. 나의 의사는 아무하고나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이 사람하고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게 보통 이제 흔히 스폰서라고 하잖아요. 스폰서의 경우 성매매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이런 주장이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요거는 여러분들 혹시 그 앱 같은 거 보면은 뭐 질톡, 앙톡 이런 거 많아요. 그거랑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거 보면 여자들이 먼저 글을 올립니다. 나 15살, 키 몇, 몸무게 몇, 뭐 한 번 하는데 얼마, 뭐 지역은 어디. 그래가지고 자기 아이디 같은 거 남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그거 보고 호기심에 연락을 한단 말이에요. 연락을 해서 그 여자가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요. 뭐는 어디까지 하면 얼마, 뭐 어디까지 하면 얼마 이렇게 해서 하는데 나중에 아동법 위반이다, 아동 청소년 성매매를 했다 이렇게 적발돼서 이제 경찰서 조사를 가게 되면 너무 억울한 거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먼저 하자 그랬고 적극적으로 매수 제의를 한 것도 저쪽이다 라고 말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아청법상 아동 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는 이미 성을 매수할 의사를 가지고 있던 아동 청소년이 먼저 제의를 하고 연락했다고 하더라도 처벌 가능하다. 그래서 웬만하면 어린애들이랑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성인하고 하시는 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성을 사는 행위는 특정인과의 상대에서 성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저씨한테 내가 뭐 예를 들면 요즘 어린애들 가출한 청소년들 갈 데 없으니까 아저씨가 이러는 거지. 내가 뭐 모텔 숙소 잡아줄게. 이번 달 한 달 오피스텔 잡아줄게. 또는 얘들 요즘에 담배도 많이 피우고 하니까 전자담배 사줄게. 한번 하자. 이것도 전부 다 성을 사는 행위에 경제적 이익에 제공이 되고 전부 다 처벌될 수 있어요. 아청법상 성매매는 처벌 수위가 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초범이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게 변호사님 저는요 걔가 학생이라고는 난 전혀 몰랐어요. 너무 옷차림도 성숙하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있고 이제 성관계를 하는데도 너무 경험이 많은 여러 가지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의심을 못했고 무엇보다 본인이 자기를 대학교 1학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카톡이랑 다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실제로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청법상 사실 문제가 많은데 원래는 이게 고의범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성을 사는 저 상대가 학생이라는 거, 미성년자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실무상 몰랐다고 하거나 몰랐다는 정황이 나와도 잘 안 받아들여지고 처벌되는 경우가 많긴 하다. 또 여러분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한 번 하고 나서 그 연락을 다 지워요. 찜찜하니까. 한 번 이제 성관계를 하고 나서 찜찜하니까 그런 연락들의 흔적을 다 지운단 말이에요. 그래버리면 오히려 나중에 증거를 못 내버려요. 나중에 사실 경찰 연락이 오는 게 바로 현장에서 오는 것보다 한두 달 지나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다 지워버려서 증거가 낼 것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뭐 안 하는 게 좋지만 했다면은 증거를 가지고 계세요. 혹시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뭐 주민등록증 위조해서 제시한 거지. 또는 학생증, 대학교 학생증을 인터넷에서 긁어와서 포토샵으로 얼굴만 끼워 넣어가지고 나 여기 대학교 뭐 2학년이다. 이렇게 했고 실제 그런 다른 추가적인 정황이 있다면은 사실 주장해볼 만도 해요. 요거는 변호인 조력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성매매가 성인 대상으로 하는 것과 미성년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을 사는 행위가 완전히 다르고 특히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는 처벌 수위도 세고 미수에 해당하는 권유나 유인, 그러니까 할래? 라고 말한 그 자체가만으로 아무것도 안 했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미 성을 매수할 의사를 가지고 있던 아동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그 제의에 이끌려서 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된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